하비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너는 대체 누구냐? 감히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내 잠자리인데 염치도 없느냐? 소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순수함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소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제발 제가 아저씨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소녀는 왜 나이 많은 어부의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타브리즈의 오래된 골목, 그 가장 끝에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흙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삶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하비부라는 나이 지긋한 어부가 살고 있었죠.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해 더는 그물을 던지기도 힘겨웠고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홀로 남아 삶의 무게는 그의 굽은 어깨를 더욱 짓눌렸습니다. 그날도 해가 저물고 하비부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던 낡은 집에 난데없이 어리고 여린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낯선 불청객의 모습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치솟았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얼굴에 밤하늘처럼 깊은 눈동자. 나이는 많아야 1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비부의 목소리는 분노로 딸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히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내 잠자리인데 염치도 없느냐? 소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순수함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소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제발 제가 아저씨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비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감히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 인연도 없지 않으냐? 너는 젊은 아가씨고 나는 80살 먹은 늙은이다.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된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아저씨가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아저씨의 모든 일을 도울게요. 밥도 하고 집도 깨끗이 치울 거예요. 그저 제가 지낼 수 있는 작은 공간만 허락해 주세요. 하비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턱도 없는 일이었지만 간절히 매달리는 소녀의 눈빛에서 차마 모른 척할 수 없는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는 가난한 부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느냐. 소녀는 침착하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예라고만 하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거예요. 하비부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여기 있거라. 하지만 그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어요. 소녀가 또 하나의 기막힌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와 결혼을 해주셔야 해요. 이 말을 듣자 마부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결혼이라고? 나와 너 사이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냐? 소녀는 미소 짓는 대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아저씨와 결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당장요. 하비부는 이 모든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토록 아름다운 소녀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다니. 한참을 고민하던 하비부는 결국 동의했고 그 허름한 집의 한쪽 구석에서 나이 지긋한 어부와 젊고 신비로운 소녀, 하비부와 시타라는 결혼에 굳건한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비부는 오랫동안 잠을 청했지만 매번 똑같은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왜 내 삶에 불쑥 나타난 것인가? 그는 앉아서 조용히 시타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기쁨도 앞으로의 기대도 없었죠. 그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엄청난 놀라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둡고 쓸쓸했던 하비부의 집이 시타라의 존재로 인해 은은한 빛을 머금기 시작했지만 그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첫 햇살이 아직 완전히 땅을 비추기 전 하비부는 작은 배를 준비했습니다. 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세요? 하비부가 돌아보니 시타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그래,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명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구나. 시타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을 믿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비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강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물고기를 잡기는커녕 오직 시타라라는 이름만이 그의 생각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 몸은 지쳤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강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일까? 왜 나와 결혼했을까? 정말 그녀의 의도가 좋은 것일까? 몇 시간 동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빈 그물이라니 이 어린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인가? 절망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강물은 마치 그의 피로를 달래주려는 듯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지친 하비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타라가 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물고기 잡으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하비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시타라는 불평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하비부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반드시 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굶주림도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의 의미잖아요. 그쵸? 그날 밤 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화덕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죠. 시타라는 아무 말 없이 하비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하비부가 상처받을 것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묵묵히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떤 빛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하비부는 다시 강으로 나섰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걸까? 어쩌면 내가 큰 사기에 걸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그의 그물에 마침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고 그저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온 빈 그물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고 지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타라는 물고기를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부엌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기름, 향신료 아무것도 없네요. 하비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잡히는 물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는다. 시타라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즉시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둘은 물고기를 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비부는 배를 채웠지만 마음의 짐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타라, 이제는 말해다오. 너는 누구냐? 왜 나와 결혼한 거냐? 시타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비부. 곧 모든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의 모든 질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그날 밤 하비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시타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오래된 노란색 상자에 멈췄습니다. 수년 동안 열어본 적 없는 그 상자에는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금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의 땅이 꺼지는 듯 했죠. 아니, 이럴 수는 없어.
그의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자 하비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품었던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죠. 믿었던 마음에 대한 배신감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타라가 도둑이었나? 그녀가 내 순수함을 이용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다 가져간 것인가? 이 충격과 절망 속에서 그는 허둥지둥 그의 오랜 친구 샤리푸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비부는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겼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잃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샤리푸딘은 하비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도둑질이 아니다, 하비부. 왕실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여왕에게 가자. 그녀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줄 거야. 그리고 하비부의 눈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미약하게 남아 피어올랐습니다. 타브리즈의 돌길을 지나 하비부는 타브리즈의 여왕이 사는 웅장한 궁전이 있는 높은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궁전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웅장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떨리는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있었던 그 오래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궁전 문에는 긴 칼을 든 두 병사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비부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왕을 만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 병사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여왕을? 너 같은 초라한 늙은이가 어서 비켜라. 그러나 그때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여왕께서 오늘 일반 백성들을 위해 궁정을 열었으니 하루 동안의 자비를 이 늙은이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 몇 가지 질문과 답변 후 하비부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 안의 광경은 그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드럽게 감기는 붉은 양탄자, 벽에 반짝이는 거물, 그리고 수천 개의 등불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 중앙에는 높은 옥자가 있었고 그 위에 타브리즈의 여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고 오직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만이 보였습니다. 궁정의 재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비부 빈 유수프, 여왕 폐하께 말씀하십시오. 하비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떨리지 않았죠. 폐하, 저는 늙은 어부입니다. 이틀 전 제 집에 한 소녀가 왔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지만 낯선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틀 후 그녀는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금 귀걸이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궁전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여왕은 잠시 침묵한 후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늙은 어부여. 정의입니다, 폐하. 제 어머니의 추억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여전히 베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보석 대신 2배의 금을 준다면 받아들이겠는가? 하비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오직 그 유품만을 원합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여왕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궁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비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경비병들이 그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궁전의 외곽에 작은 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왕은 일반인이 궁전에서 밤을 보내게 하지 않았죠. 그날 밤 하비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침이 되자 궁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비부는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궁정의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적었죠. 여왕은 옥저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얼굴의 베일과 함께 깊은 침묵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당신과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비부는 놀랐습니다. 저와 단둘이요? 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궁전에 머무십시오. 하비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여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녀가 와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옥자실로 혼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비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옥자실에 들어섰습니다. 타브리즈의 여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여왕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하비부. 하비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당신 앞에 머리를 숙여 정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 늙은이를 홀로 만나도록 허락하시고 이토록 존경을 표하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왕이 일어나 몇 걸음 걸어 그 상자까지 갔습니다. 그 안에는 하비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금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비부는 그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자는 제 어머니의 보석 상자인데 이게 당신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빨리 도둑을 찾으셨다니 정말 진정한 여왕이십니다. 그 도둑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찾은 그 여자 말입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비부는 상자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품입니다. 왜 이것을 다시 가져가십니까? 여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의 진짜 의미와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더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내일 디와네암에서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보석을 찾아 기뻐했던 하비부는 또 다른 갈등과 의문에 빠졌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체 무슨 답을 들려주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하비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디와네암에 다시 출도했습니다. 여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지막했지만 온 궁정에 울려 퍼지는 듯 인상적이었죠.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늙은이여. 정의입니다, 폐하. 제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왕은 잠시 침묵하며 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일 뒤의 눈으로 여왕은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비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미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타라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타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네가 이 궁전의 여왕이라고? 궁전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듯 침묵했습니다. 여왕, 즉 시타라는 높은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하비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시타라입니다. 하비부는 여전히 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와 결혼했죠?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시타라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소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수년 동안 제 영혼을 짓눌러온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시타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한 어린 소녀가 강가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가던 그 아이를 한 늙은 어부가 발견하고 생명을 구해주셨죠. 아저씨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주셨고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어부는 당신이었습니다. 하비부 아저씨. 그녀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는 자라고 교육받았으며 점차 제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한 부유한 노인이 저를 입양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타브리지의 여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부와 명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빚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 하비부 아저씨. 당신은 제가 이 세상의 짐일 뿐이었을 때 저를 구해줬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물질적인 보상만을 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강직한 상품상 받지 않으실 것을 알았죠. 아저씨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아저씨를 보살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결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하비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왜 저와 결혼한 거죠? 제가 단순히 한 소녀로 나타났다면 아저씨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저씨의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 아내로서 저는 아저씨의 집에 머물며 아저씨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들은 제가 아저씨를 이곳으로 부르기 위해서만 가져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저씨가 물질적인 보상에 넘어가지 않고 어머니의 유품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타라의 목소리가 이제 울먹거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저씨가 직접 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구해준 그 아이가 오늘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저씨의 은혜의 빚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비부의 얼굴은 이제 감격과 회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이 나라의 여왕을 바꿀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군요.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비부 아저씨. 시타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혼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한때 죽어가던 강가에서 그가 발견했던 그 아이가 이제 그의 보호자가 되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이마에는 왕관이 있었고 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시타라는 천천히 하비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비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여왕이고 저는 그저 가난한 어부일 뿐입니다. 시타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이름을 주었고 삶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한 관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왕일지라도 저는 이제 아저씨만의 것입니다. 궁정 사람들이 이제 하비부를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어부가 아닌 한 여왕의 은인이자 스승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저씨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시타라가 말했습니다. 이 궁전의 한 부분은 아저씨의 것이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아저씨의 차, 매일 저녁 아저씨의 이야기, 이제 제가 아저씨를 돌볼 겁니다. 하비부의 얼굴에는 지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년간의 고통 끝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그런 미소였죠. 그는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